옛날 초창기 보이스피싱 모델들은 어땠냐면은 피해자한테 직접적인 금전 이체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갖고 있는 돈이 적으면은 기껏해야 뭐 10만 원, 20만 원 편취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가거든요.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마 사용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오픈뱅킹 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쓰죠. 그래서 그 개인 정보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접속을 해서 그 단일한 어떤 금융회사 계좌 한 개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전 금융권의 계좌를 다 연동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잔액들을 단번에 다 탈취를 할 수 있거든요. 계좌별로 따로따로 송금 이체할 때는 인증 절차도 엄격하고 네. 비밀번호도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사기범들이 쉽게 공략을 못하는데 오픈뱅킹 서비스는 아무래도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인증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 상태다 보니까 사기범들이 그 부분을 노리고 거액을 탈취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 열심히 아껴서 네. 조금씩 모았는데 네. 한 5천만 원, 1억씩 네. 한 방에 나가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깝죠. 그것도 뭐 내가 어디 중요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누군가에게 그냥 뺏겨버린다면 이건 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새끼들 잡아서 족쳐야죠. 바로 네. 그런 일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프로TV 정프로고요. 네, 저는 성우 이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선 씨와 함께 너무나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적은 없죠? 당해본 적은 없는데 문자로 그럴 법한 진짜 속을 법한 시도는 많이 왔구나. 네, 아직까지는 당한 적이 없고. 네. 예. 저도 뭐 역시 아직까지는 당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네. 사실 뭐 보이스피싱이 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네. 이쯤 되면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네. 이걸 또 누가 속으시겠나 네. 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더라고요. 그 범죄 수법이. 네. 그래서 오늘 그 범죄 수법도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최신 버전으로 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 저희가 좀 모셨는데 네. 한 분은 직접 그 수사하시는 경찰분 한 분 좀 저희가 모셔왔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금감원에서 급파된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한번 좀 막아보자고 네. 급히 업무하시는 분 한 분 보내왔습니다. 두 분 소개를 좀 해드리죠. 금감원 김정현 선임님 그리고 서울청 서대문서의 진흥팀에 계시죠. 신세일 경위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인상 좀 봐요. 범인 때려 잡겠어. 네. 때려 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네네. 네. 근데 진짜 많이 잡힙니까? 아니면 잡히진 않나요? 저희가 많이 잡고 있는데도 네. 많이 또 하고 있고 저희도 정말 퇴근도 못할 정도로 매일마다 잡고 하는데도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대문서 진흥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진흥팀 엄청 똑똑할 것 같아요. 진흥팀이? 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네들 때려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안 똑똑한데 똑똑한 사람들을 섭외 많이 이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경제범죄 보이스피싱이 사기죄다 보니까 경제범죄에 속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보이스 반에 그러니까 진흥팀 안에 반이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저희는 보이스 반에 이제 반장을 받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스를 검거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죠. 네네. 근데 실제로 근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뭐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지금 현재? 제가 통계적으로는 사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얼마까지인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거의 뭐 몇천억 금감원이 또 아마 준비하고 얘기하실 거고 제가 봤을 때 몇천억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많이 줄고는 있긴 있습니다. 줄긴 줄어요? 네, 줄긴 줄고 저희가 문자 써다 보니까 보이스 당하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이제 신고 창구인데 그때부터 저희 검거까지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확실히 매년 줄어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신종수법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예방하는 쪽을 이제 많이 이제 주안을 두고 하고 있고 근데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도 더 열심히 이제 검거를 하고 하려고 있습니다. 서대문서만 줄 수도 있어요.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이거? 예,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정확히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통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계좌이체형?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해 자금이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범에게 이전이 되는 그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통계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직접 이렇게 돈 건네고 이건 안 되고. 현금 전달 그걸 이제 대면 편취형 사기 피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진 않고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직 22년 통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계좌이체형 피해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감소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 저희 그 감독원 통계에 따르자면 전년 대비 대략 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계좌이체형은 줄어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현금을 전달하는 이 대면 편취형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전체 총 규모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에는 출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계좌이체는 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좌이체형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연 인출 제도라든가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 그 다음에 지급정지 제도 등 다양한 이 피해 예방 제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기범들이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상황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대면 편취용으로 오히려 풍선 효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전에도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그 3쿠션 범죄 있잖아요. 3쿠션 당구 용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명품백을 중고 나라에 내놔. 그러면 산다고 연락을 하고 제3자에게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얘한테 파는 것처럼 먼저 돈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건 내가 범인이 갖고 그걸 또 다른 데다 이제 판매하는 뭐 이런 식의 방법들도 하여튼 뭐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체 그 수법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속을 뻔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뭐예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대출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좀 쉽게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싼 거예요. 대출 이자가. 근데 저를 지칭하면서 왔어요. 이지선 해당 씨? 사항이 있으시니 대출을 해주겠다. 무려 금리가 뭐 1%대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로 집 사야겠다. 해가지고 많이 받을 뻔했구나. 제가 그래서 이 문자를 제 동료 성우들한테 다 뿌립니다. 왜? 너네도 받아라? 네, 이런 제도가 있다.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다. 프리랜서.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니 미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거기 직접 연락해보진 않으셨고? 아니,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요? 주위에서 이제 이거 사기다. 그런 문자가. 그런 것도 진짜 저도 이제 그 문자는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아예 제가 모르는 번호로 온 거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봤다가 뭐 잘못 눌렀다가 이거 보이스피싱에 그냥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실제 뭐 어떤 수법들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보통 이제 나누는 기준이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 두 가지를 나눠요. 그 메시저 피싱이라든지 몽캠 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거는 이제 사이버국에 저희는 이제 경찰 쪽을 봤을 때는 분류를 수사국은 보이스피싱. 그거는 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네,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대출 받으려다가 속는 거. 기관 사칭형은 여기 뭐 검찰입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나뉘고 이제 사이버 국으로 나뉘는 거는 메신저 피싱, 사이버국으로 나뉘어서 저희는 일단 보이스 피싱은 두 가지 나뉘고 있는데 수법 자체는 예전부터 처음부터 다 똑같아요.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관 사칭형은 나 수사하겠는데 너 범죄에 연루됐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작 단계가 조금 이제 변형이 되고 있는 게 기관 사칭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문자를 먼저 보내죠. 해외 결제 문자, 네, 해외 저도 발신 받아봤어요. 문자. 해외 결제 문자? 네, 저는 해외 결제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돈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해외 결제를. 그러면 내 카드가 도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저는 이걸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죠. 근데 이거 되게 유행이죠. 요즘 유행이죠. 그래서 왜냐면 본인한테 어떤 결제 문제가 왔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이제 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거기에 고객센터를 전화를 해요. 근데 그 고객센터 자체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제가 자료를 조금 보면서 하면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결제 문자 이런 문자를 해외 전화번호로 발송을 해요. 저렇게 와요, 진짜 저렇게 딱 저렇게 왔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결제됐다고 하면 국내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의심스럽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다 전화를 합니다. 하면
이제 고객센터라고 해서 연락해서 걔네 이제 보이스범이 디코드라는 홈쇼핑이에 그래서 고객센터 가정을 해서 이제 링크를 걸어주죠. 여기를 확인해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네 좀 실시간 배송 조회를 한번 해봐라. 우리가 지금 확인을 꼭 해봐야 되니까 위에 보시면 실시간 배송 조회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이것도 다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근데 똑같아요. 디코드 고객센터 똑같아요. 똑같아서 정성이야. 정성이야. 진짜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 그래서 실시간 배송 조회를 속아줘야 돼. 조회를 클릭을 하면 그때는 이제 여기 디코드 어플을 깔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조회를 하려면 그 앱을 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해당 어플을 깔게 하는데 이것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원래 실제로 설치된 게 아니라 만든 거죠. 똑같이. 근데 여기를 설치를 하면 이제 APK 파일이라는 설치 파일이 이제 압축이 풀리면 설치가 됩니다. 그게 악성 앱. 그럼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악성이 깔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고객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다. 금강원에 한번 연락을 해봐라. 하면 보시다시피 1332가 금강원 고객센터 전화번호인데 전화를 하더라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이 똑같은 상담원이 옆에 있는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금강원 고객센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담원이 연변 사투리 살짝 쓰면서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러죠. 그게 제가 요걸 작년에 경영했을 때 2012년도 사건을 했었는데 2012년도 사건은 좀 조선족 비율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면 들수록 조선족들은 거기서 이제 시설 관리 쪽을 맡고 실적으로 상담원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 넘어가서. 자기네들이 불법행위 하는 거 아는 상담원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알죠. 알고 가는 거죠. 그럼 범죄 조직이네 거기도. 그래서 저희는 범죄 조직으로 의유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왜 못 잡아요? 잡습니다. 잡아요? 잡는데요. 잡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즉각적으로 검거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외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중국이랑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쪽에 있어서 최대한 저희도 이제 인터폴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검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해외 간의 사고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무조건 검거합니다. 아니 그럼 국내에 있는 상담원들 있잖아요. 한국인을 고용해서 지금 사기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지금 자기가 사기를 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상담원 또 연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네네. 옛날 거 연변 사투리 쓰면서 그때는 구분하기 쉬웠는데. 요때 이렇다 제가 한번 예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텔레레레레레레. 네, 고객님, 삼프로TV 고객센터입니다. 삼프로TV 정영진님이 주식 리딩방 만든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많이 놀랬습니다. 야, 스바 이거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니? 귀가 엄청 막혔니? 정영진이랑 하지 않았니? 끊었네. 야, 정영진은 안 통하니까 김동환으로 해라. 요런 유형 많았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죠. 연변 사투리. 네, 옛날에는 딱 들으면 그래서 이거 사기치는구나. 느낌 빡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피해자분이 오셔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내가 전화 온 사람은 한국말 그렇게 잘하더라. 어떻게 옛날엔 조선족이 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 목소리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꼭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셔라. 근데 이미 앱을 깔고 전화까지 할 그 상황이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사실 끝났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앱을 깐 거랑 돈을 내가 뺏긴 거랑 지금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아요? 본인이 어쨌거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상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해요. 수사기관 사칭을 했다. 뭐지 수사기관 맞나? 검찰에 전화를 해봐요. 누가 받을까요? 그럼 검찰이 받거나 금감원이 전화는. 악성 앱을 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 옆에 있는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진짜 그 검찰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 번호를 걸더라도 말도 안 돼. 나는 거기 전화를 못 한다는 거죠? 보세요. 제가 악성 앱이 지금 깔렸어. 112에 전화를 해. 제가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것 같은데 근데 전화 받는 애가 경찰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네. 그걸 가로채기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에 걸려오는 어떤 유선 통화라든가 문자 메시지 이 모든 것을 사기범이 가로채는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전혀 불가도록 사실상 그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기범이 완전 농간을 할 수 있는 상황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까지요? 악성 앱이 깔려있는 평생이요? 그렇죠. 악성 앱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그 휴대폰은 사기범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평소에 본인의 신분증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 등을 이렇게 캡처 떠서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앨범에 있죠. 그렇죠. 평소에 금융거래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근데 문제는 어플이 만약에 악성 어플이 설치가 되면은 사기범이 그걸 실시간으로 완전히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 개인정보, 제 뭐 성명을 포함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제 계좌의 잔액을 직접 편취할 수도 있고 더 이제 악랄한 수법은 그걸 가지고 금융회사에 가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제 이름으로. 그럼 저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대출이 발생이 되고 사기범들은 그 피해 그 대출 자금을 아예 이렇게 훔쳐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약간 불안감이 생기는데 깔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돈 빼겠지. 이게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악성이 깔리면 그냥 단순하게 번호만 변적하겠다 이런 뭐 다 볼 수 있겠지만 카메라 기능이랑 녹음 기능까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사생활도 모두 그렇죠. 조심하셔야죠.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뭐 혼자 야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걸 협박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까지 편취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에 여자분 피해자라고 하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예 농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진 보내더라 당연히 돈도 안 돌려주고 그걸로 또다시 협박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은 정영진님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 거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이수선 씨.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닌가요? 네, 아니죠. 근데 그 핸드폰 아이폰이고 저는 LG폰 지금 쓰고 있는데 좀 있다면서 아이폰은 악성 앱이 안 깔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좀 이게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앱 같은 거를 내가 등록을 할 때도,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누군가 앱 개발자가 등록을 할 때도 이게 다 관리를 좀 받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악성 앱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폰들은 이제 좀 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든 이제 앱을 올리거나 혹은 뭐 앱을 개인적으로 서로 보내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설명을 잘해줬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관련해서는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거는 어쨌거나 검수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받는 어플 자체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개인 대 개인 APK 파일 같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악성 앱이 깔리는 추세죠. 그럼 저는 조심하고 마음껏 찍으셔도 되겠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 방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꼭 악성 앱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악성 앱을 까는 거, 요거는 이제 무조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앱을 깔아라, 혹은 뭐 배송 정보 확인하라 이러면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근데 또 불안하잖아요. 또 혹시 진짜 결제됐을까봐. 그러면 사실 이 고객센터 같은 관련해서도 사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기보다는 결제가 됐다면 어쨌거나 카드사에서 결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드사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의해서 오는 번호는 다 믿지 마시고 제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고 하면 사실 뭐 피해를 당한 이 확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금감원 사칭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금감원. 많죠. 그러니까 뭐 검찰, 경찰 아니면 금감원 사칭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런 오해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그걸 이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사기 피해는 20대 이하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20대 이하라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 20대 이하의 청년층들은 사회 경험이 이렇게 아직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금감원이다 혹은 경찰이다라고 하면은 그 공권력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소액이라도 어떻게든 이체를 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사기에 연루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뭐 서장이랑 막 다 막 사우나 가고 막 이게 이제 좀 대담함이 생기는데 20대 아직 좀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경찰을 만나본 일도 별로 없고 뭐 금감원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덜컥 나니까 시키는 대로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제가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네. 요즘 추세가 계좌이체 원래 기존에는 계좌이체형, 대면 편취형이 많았는데 요즘에 추세가 또 늘어난 추세가 또 있어요. 상품권 편취라고. 상품권? 네. 보통 구글 기프트 카드나 문화상품권. 근데 액수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피해금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장에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100만 원 좀 넘으면 뭐 금액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 뭐 100만 원 이하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편취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저도 인터넷 같은 데 좀 봤는데 네. 문자가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뭐 때문에 급해서 그러는데 잠깐 어디 편의점 가서 구글 무슨 카드 맞아요. 예, 요거 빨리 사서 나한테 번호만 알려줘 이러면 된다고 하니까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애한테 10만 원 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본 그 자료를 보니까 네. 엄마가 너무 모르셔도 너무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 사기범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래 가서 이제 그 구글 카드를 사야 되는데 무슨 카드를 어떻게 사야 될지 엄마가 너무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기범이 답답해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여튼 그런 식으로 젊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소액이지만 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기들을 또 벌인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금감원 사칭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거. 금감원 사칭은 사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게 마지막 처음에 단계예요? 속이는 단계는 수사기관 사칭하거나 은행원 사칭하고 보통 금감원을 이제 금감원 직원을 돈을 전달을 해라. 저희가 아까도 오시면서 약간 농담으로 금감원 직원분은 왜 이렇게 돈을 받을 도 아니시냐.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랑 검찰이 시키는 거예요. 금감원 직원을 돈 받으라고 오고. 금감원 직원 와서 현장 가서 돈 받아오고. 근데 피해자들이 항상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금감원 직원이면 뭔가 젠틀하고 좀 깔끔할 것 같은데 네. 되게 허름하게 와가지고 아까 의심스럽게 했었는데 그래도 달라고 주면 뭐 대출되고 아니면 뭐 한다고 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금감원 직원으로 가서 돈 받아온 사람 이것도 당연히 이제 공범이잖아요. 공범이죠. 이건 이제 현장에서 받는 걸 테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사람일 테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취업 목적으로 알바몬, 보통 알바몬, 알바 천국 이런 사이트에서 취업을 이제 구하다 보면 그쪽 이제 보이스피 조직에서 이제 거기에 구인을 하죠. 고액 알바 뭐 이런 식으로. 고액 알바 좀 금액 크다. 하루에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우리가 보내주는 거 뭐 전달만 받아와서 옮겨주면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뭐 10만 원, 15만 원 그냥 주겠다. 뭐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회 경험 없는 이제 초년생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봤을 때 돈 된다고 하니까 또 쉽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덜컥 하고 하다가 보이스피싱은 모를 때도 있죠. 모르는 거죠.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모르고. 그렇죠. 본인은 알바를 하는 거죠. 근데 알바는 아니고 이제 공범으로 묶여서 이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꽤 많이 있죠.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초년생이라고 가서 돈 받아오는데 그분 표정 보고 뭐 이러면 느낌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진짜 고액 단기 알바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심부름 한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범행에 자주 연루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인지라 그죠. 조금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상태로까지 간 상황이라면 이미 깊숙이 연루가 되고 본인도 이제 그 돈 받는 거에 이미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하면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당할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도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이 경험했던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거나 아니면 좀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뻔한 그런 사연이다.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느 병원에 이제 의사분이셨어요. 의사분한테 전화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서 일단은 피해금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본인의 피해로 끝나는 것도 안타깝긴 한데 그 이후에 수법은 이제 말씀해주신 그 수법과 검찰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 내 말에 따라야지만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항상 얘기하는 거 겁주는 거 너 구속된다. 이 얘기가 가장 무섭잖아요. 의사한테 1억 원을 입금을 해라 라고 했더니 그 똑똑한 의사가 무서워하면서 1억 원을 입금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도 꽤 많아요. 일단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분야에만 일단 전문직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일단 본인이 어쨌든 그래도 성공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킬 게 많아지잖아요. 나는 이제 소중하게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를 좀 훼손하고 싶지 않으니까 야, 돈 얼마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억을 입금을 시켰는데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보이스피 조리에 여기 속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현금 수거까지 시킨 거예요. 현금? 다른 피해자에게 수거? 다른 피해자의 돈을 대면해서 가지고 와라. 갖다 달라. 한다고요? 의사가? 그것까지 해서 거의 한 달 가량 네. 3차례 가량 더 수거체 역할을 하다가 네.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죠. 그래서 1억은 당연히 못 찾았고. 못 찾고 근데 더 좀 그랬던 거는 그 또 하나의 수거를 했던 네, 피해자 한 분도 의사셨어요. 와, 진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다 보면 그 일에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할 어두우실 수 있고. 있어. 의사가. 근데 검사도 한번 예전에 보이스피싱 그 뉴스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검사가요? 검사도 한번. 판사도 한번. 판사도.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예외가 없어요. 경찰 없습니까, 경찰? 경찰이요? 경찰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경찰이니까 보이스피싱을 잘 알고 있을 거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면 사실 저도 메신저 피싱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수법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뭐 부모님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다 이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다 파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문 분야 그 어떻게 보면 그 의사분야랑 똑같은 경우죠. 저도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죠. 할애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보통 판사나 검사도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아이폰. 아이폰 쓰세요? 저도 아이폰 씁니다. 아 그럼 세 분은 다 그 해외 결제 문자 받아본 적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문자는 오더라도 우리가 그 앱을 설치하려고 앱 설치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뭐 아이폰 사실하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이 훨씬 더 이제 자율성이나 이런 게 이제 더 보장이 되는 폰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자율성이 좀 있는 거죠, 우리보다는. 저는 왜 궁금해서 여쭤봤냐면 네. 문자를 보낼 때 그러니까 한 명만 걸려라 하면서 다 뿌리는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뭐 핸드폰 기종에는 상관없이 일단 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걸리는 놈한테는 그렇지. 하고. 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 덧붙여서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많이 못 나가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요 몇 년간 해외 직구 그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걸 노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자면은 저 평소에 해외 나가지도 않고 해외에 어떤 결제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면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거 사기 문자구나 하고서 넘길 수가 있는데 네. 한 번이라도 해외 직구를 누른 사람들은 혹시 내가 얼마 전에 결제를 잘못했나? 그렇지. 아니면 어디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나 하면서 거기에 그 들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거나 네. URL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악성 어플이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사례도 이와 유사한 건데 그 URL을 눌러서 악성 어플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네. 이게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옛날 초창기 보이스피싱 모델들은 어땠냐면은 피해자한테 직접적인 금전 이체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갖고 있는 돈이 적으면은 기껏해야 뭐 10만 원, 20만 원 편취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가거든요.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마 사용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오픈뱅킹 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쓰죠. 그래서 그 개인 정보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접속을 해서 그 단일한 어떤 금융회사 계좌 한 개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전 금융권의 계좌를 다 연동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잔액들을 단번에 다 탈취를 할 수 있거든요. 전 좀 놀랬던 게 그 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가져오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의만 하면 내 전 계좌에 있는 돈을 그냥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은행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는 것도 가능. 네, 가져오기 맞습니다.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이용한다는 거죠. 와. 말씀하신 대로 계좌별로 따로따로 송금 이체할 때는 인증 절차도 엄격하고 네. 비밀번호도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사기범들이 쉽게 공략을 못하는데 오픈뱅킹 서비스는 아무래도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인증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된 상태다 보니까 사기범들이 그 부분을 노리고 거액을 탈취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내 폰이 만약 털리면 예를 들어 뭐 내 전화번호부에 한 1000명 있잖아요. 네. 1000명 이름과 전화번호 싹 털리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아주 또 표적 공개 가능할 수도 있고. 네. 아, 이 오픈 뱅킹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오픈 뱅킹 이런 거를 이 피해를 좀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면 뭘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경찰이 뭘 하든 금감원이 뭘 하든. 아니면 핸드폰에 그 무슨 바이러스 막는 그런 앱은 없어요? 아, 그런 악성 앱 못 깔게 하는? 네, 아예 애초에. 저희가 이제 V3 웹이나 네. 키티즌 코난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앱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어플로 또 삭제가 안 되는 애들 있죠. 최근에 악성 앱이 삭제가 안 되는, 와. 범죄하지 못하는 이제 맞아. 악성 앱들이 좀 발견이 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악성 앱이 깔렸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아까 또 설명드렸잖아요. 악성 앱이 깔리는 가정, 네. 이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악성 앱이 깔렸다 생각하시면 그냥 공장 초기화를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 핸드폰을 초기화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바이러스 뭐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감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깔려 있는 거니까 그거에서 공장 초기화를 무조건 하셔야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네네. 아, 근데 이 악성 앱은 뭐 당연히 우리가 예방해야 되고 안 깔아야 되고 네. 조심조심은 해야 되지만 일단 됐어요. 상황이 벌어졌어. 네. 그 상황에서도 우리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위한 금감원에서는 뭐 그냥 손 놓고 있냐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독 당국에서는 당연히 그 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네.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에 저희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네,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대 제가 뭐 A은행, B은행, C은행 3개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예전 같았으면은 이 3개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그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려면은 개별 은행별로 각각 따로 연락을 해야 했어요. 네. 따로 연락을 해서 내 A 계좌 지급 정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3개를 지급 정지를 시키려면 3번을 연락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과정이 더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이 개발한 4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에 따르면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은 사례에서는 3번의 연락을 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클릭으로 3개의 계좌에 대한 일괄적인 지급 정지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오픈 뱅킹 서비스 등을 경유한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 정지를 하고 싶어. 내가 지금 연락을 받아서 뭔가 액션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지급 정지를 해야 돼. 그럴 땐 어디에 연락한다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네. 내 계좌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시행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포털 파인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결제원의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어카운트 인포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2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하려고 열었는데 네. 역시 또 사기꾼들이 요것도 곰방 또 만들어가지고 보고 있어 이미. 그래서 또 전화 오는 거죠. 네. 고객님 지금 그거는 가짜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만약에 악성 어플이 깔렸어 이미. 그래서 내가 국민은행에 전화를 걸어 막. 네. 걸었는데 이미 또 걔네들이 받고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어카운트 인포 열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미 또 보고 있고. 예,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저희도 지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서 발생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될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엄중한 보안 인증 절차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중 인증 체제, 공동 인증서를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범이 혹시 홈페이지 그 휴대폰을 이미 장악을 하고 한 상태라면은 그 본인 인증번호가 오는 그 문자 메시지를 아예 차단을 시키거나 휴대폰을 아예 그냥 블랙아웃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인증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에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네. 소비자 여러분이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제1원칙은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지급 정지를 해달라고 네. 얼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네. 네. 좀 불편하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게 내 폰이 장악됐다 생각하면 일단 네. 이 폰은 전원을 꺼놓고 네. 꺼놔도 되는지 뭐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해놓고 네. 옆 사람 거든 친구 거든 하여튼 빌려갖고 신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걸로는 아무래도 뭐가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악성 앱을 깔았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진짜 초기화가 답이네요. 초기화 시키고 그리고 빨리 금융기관에 뭐 가능하면 이제 찾아가서 빨리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하시고 네. 아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면 하여튼 뭐 옆 사람 엄마 폰이든 하여튼 이거 빌려갖고 빨리 신고를 좀 하시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뭐 이런 걱정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문자가 왔을 때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요. 이미 나오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수법들이 네, 수법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하지 말고 검색 한 번만 좀 인터넷에다가 해보면 뭐 깔거나 하기 전에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공통된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시도했던 경험들을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기 때문에 좀 알기 쉽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또 요즘에 네. 약간 이것도 신종 같은데 네. 제가 사기범이에요. 네. 지선 씨한테 일부러 내가 뭐 계좌번호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계좌번호로 내가 돈을 송금을 해. 네. 저한테 돈을 송금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중고거래라고 치고 중고로 뭐 판 사람이잖아요. 네. 5만 원 파는데 내가 5만 원 집어넣어. 네. 그럼 뭐 땡큐잖아요. 그 거래된 거잖아요. 네. 땡큐.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신고를 해. 누구를요? 나를? 이거 저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지선 씨 계좌가 막혀버려. 제가 신고가 됐으니까 내 계좌를 네, 막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정영진님한테 연락해야지.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거예요? 100만 원 더 보내주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예, 실제로 지금 되지. 발생하고 있는 통장 협박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예, 지금 현재 그 지급정지 제도라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구제 접수와 함께 사기용 계좌라고 신고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가해지도록 하는 그 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운이 안 좋으신 선의의 피해자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거는. 내 계좌 지급 정지를 이용하는 새끼들이 또 있구만. 이 새끼들 안 되겠네. 근데 잠시 제가 설명드리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 계좌 지급 정지랑은 약간은 결이 다른데 어쨌든 피해자금이 이체된 대포 통장을 상대로 그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그런 신종 수법이고요. 그렇죠.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악당 위에 악당 있다고. 그 보통 이제 불법 사이트 이제 그 뭐 토토 사이트나 이런 거는 집정지가 안 시키고 원래 통장에 계속 사용이 되는데 그거를 악용해서 거기다가 돈을 넣고 지급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 토토 사이트 운영하는 사기범 계좌에. 걔네들은 계좌 막히면 큰일이니까. 큰일이고 신고 자체를 못 하니까 거기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 너네 어차피 친구 못 할 거 아니냐. 어차피 풀어야지. 왜냐면 벌어들이는 수익도 걔네 통장 하나당 벌어들이는 수익도 크다 보니까 전화해서 그거를 I will find you.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뭐 무서워라.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범죄자들끼리.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네네. 네. 여튼 이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뭐 계좌가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번 신고하면 나의 모든 계좌를 다 인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카운트 인포 등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혹은 뭐 전화 등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현재는 어카운트 인포나 그 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인증 절차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영업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도록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희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와 함께 그 영업점을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급이 정지되는 이 상황이 물론 이제 불편함은 좀 초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그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근절이 너무 힘든가 보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잡히네. 그러니까요. 계속 지능적으로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니까 좀 그러네요. 이런 보이스피싱 뭐 늘 이제 이런 컨텐츠 저희가 하면서 끝으로 항상 이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을지 도움 말씀 혹은 뭐 팁 같은 거 좀 달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 네. 이게 또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이게 유효 기간이 또 사라지는 것 같아. 예, 하여튼 정말 이거 좀 안 당할 수 있는 그래도 두 분이 생각하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팁이라고 하면 뭐 좀 있겠습니까? 사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거는 받지 말고 그냥 이게 근데 되게 단순한데 네. 단순한 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자. 아니, 만약에 받았을 때 무슨 전화인지 어떻게 알고 안 근데 받어? 저 이게 너무 웃긴 게 저희 엄마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있으신데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4일을. 걱정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했더니 제 번호가 전화번호부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딸 번호를 몰라요? 모르셨대요, 어쨌든. 근데 저는 어르신들이 지금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요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네네네.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전화를 다행이네. 안 받아. 네. 그리고 만약 급하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톡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낫지. 괜히 전화 받아가지고 전화 받으면 본인이 난 보이스피싱을 절대 피할 수 있을 거야. 난 다 알아. 라고 하지만 통화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또 얘는 치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선택을 드리면 전화를 또 받지 말고 받지 말라. 만약 전화를 받았다 아니면 대출 받는데 문자 왔는데 한번 전화를 해봤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어플을 링크를 걸어서 뭐 어플을 깔아라 했을 때 안 깔고 만약 깔아난 후에 뭔가 돈을 요구한다 뭐 상품권을 요구한다 하면 또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악성 앱이 깔렸다는 걸 확인하는 1차적인 작업은 일단 비행기 모드를 하신 다음에 V3 앱 네. 그다음에 식대주 코너를 일단 돌려보고 왜냐면 이게 악성 앱을 까는 게 휴대폰도 한 개를 깔진 않아요. 보통 3개, 4개씩만 깔아버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감지되는 것도 안 감지되는 것도 하시지만 더 잘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이나 뭐 가가지고 피해자를 만났을 때 식대주 코난이나 이런 어플을 돌려보면 한 2-3개 정도는 한 번에 어떤 분은 막 작년에 3월 달에 한 것도 안 지워지고 막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발견되니까 한번 비행기 모드 꼭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돌려보고 뭔가 하나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공장 초기화 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돈을 요구한다 무조건 뭐 은행이라든지 수사기관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인지하셔가지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예방법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많이 하니까 그 정도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피해가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전자청은 유튜브에서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한 2가지형 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관련해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게 저도 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2개만 확실하게 봐준다고 하면 진짜요? 그거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유튜브가? 경찰청 유튜브에 보이스피싱 하시면 아마 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2가지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뭐 길지 않으니까 8분에서 6분 이 정도 2개밖에 안 돼서 그거 꼭 보시면 요즘에 이런 수법으로 진행이 되고 내가 이걸 주의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보시면 마음 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유튜브도 많이 보시네. 몇만 명이에요, 구독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가 뭐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면 좀 애사심도 생기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형사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이라는 요 컨텐츠는 1200만 회 넘게 봤어요, 사람들이. 물론 좀 오래되긴 7년 되긴 했습니다만. 야, 많이 보신다. 그래도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워낙 진짜 피해도 많고 하니까.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어떤 금전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해오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의심하고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칭하는 유형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특히나 가족이나 자녀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혹되기 쉬운데 아무리 부모고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금전을 요구한다는 그 순간 조금 이상한데 일단 문자 메시지나 그런 걸 차단을 시킨 다음에 본인이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잖아요. 아들, 딸이면은 직접 전화를 해서 너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한 거 맞니?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엄마 나 못 믿어. 이러면서 이제 엄마 딸 사이는 그쵸, 금가죠.
네. 너 10만 원 진짜 보내는 거 맞아? 네. 네. 그러면 항상 의심하고 항상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거절하고. 네, 거절까지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수시로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정보사항이나 예방 요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경보 발령에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소비자 경보를 금감원에서 발령을 합니다. 예. 그게 뭐 문자로 오나요? 문자로 오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소비자 경보 발령이라고 해서 이제 배포를 하면은 기자분들이 많은 기사와 뉴스거리를 실어주셔서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네. 금감원은 혹시 유튜브 없습니까? 금감원 저희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근데 저희도 최근에 어떤 영상이라든가 특히 저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와 관련된 다양한 예방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전에 특히 그 사기범의 실제 음성 녹취록이 거기에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미리 들어보시면은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연변적이 아니라 최근에는 굉장히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도 미리 접하시면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 채널은 좀 약해. 약해요? 네. 지금 보니까 구독자도 조금 적고 경찰 채널에 비해서 많이 좀 약합니다. 아직. 요즘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금융 피해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금감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의심하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거절하고 절대 빌려주지 말고 엄마 자식이라도 그냥 인연을 끊고 항상 의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소중한 돈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두 분께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죠? 범죄도시에 마동석 연기하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범죄자 다 때려잡는. 그렇죠. 네, 두 분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면 계속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원하게 좀 때려잡아달라. 네, 시원하게 때려잡아주세요. 서대문 경찰서 진흥팀의 진실의 방을 좀 만들어 주시고. 좋을 것 같은데.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CCTV를 가려놓고. 하여튼 많이 좀 때려잡아 주셔서 더 이상 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김정현 선임님 그리고 서울청 서대문서의 진흥팀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신세일 경임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